휴가를 반납하고 미니 캠프를 차린 선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지금 휴가 기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비활동 기간. 네. 그래서 비활동 기간이어서 네. 사실 올해 이제 캠프가 좀 당겨져서 1월 20일 언저리에 지금 다 출국 예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 가량이 더 당겨졌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2월 1일부터 맞아요. 캠프 시작하는 게 지난해까지는 맞아요. 일반적이었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당겨지면서 캠프 기간이 길어졌죠. 근데 그만큼 선수들이 빨리 몸 만들기에 들어가서 빨리 캠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유현진 선수가 올해도 이제 그 후배들 데리고 지금 오키나와에 네. 들어갔다고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지금 8명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8명은 아니었다고 해요. 처음에 류현진 선수가 하나 팬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네네. 네. 류현진의 영원한 파트너 장민재. 장민재. 네, 항상 류현진 선수와 장민재 선수가 이게 같이 그리고 좀 더 이제 몇 명을 더 해서 그렇죠. 캠프를 하곤 했는데 처음에는 류현진, 장민재, 황준서, 장지수 이 선수들이 이제 가는 거였고 그리고 박상원, 이민호, 김범수, 주현상조가 따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따로 서로 계획을 했는데 네. 가서 만난 거예요. 합쳐진 거군요. 네, 그래서 8명의 미니 캠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류현진 선수가 참 한국 야구에 많은 거를 가져다 줬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얼마든지 KBO 리그 최고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수 있다. 그렇죠. 메이저리그 보장 계약 그리고 큰 규모의 계약을 맺고 그 이상의 활약을 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가장 크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류현진 선수와 함께 해왔던 선수들이 류현진 선수의 이 비시즌 준비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정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류현진 선수가 치명적인 어깨 부상을 당하고 나서 재활을 이제 비시즌에 한국에서 좀 길게 했어요. 김용일 그렇죠. 코치와 함께 맞아요. 했는데 같이 그때 했죠. 그래서 잠실구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잠실구장에서 류현진 선수가 훈련하는 모습을 네. LG 선수들이 많이 봤어요 그때. 근데 그때 이제 가까이서 훈련을 같이 하거나 훈련하는 모습을 봤던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이 몬스터란 얘기가 그 그라운드 위에서 마운드 위에서의 몬스터가 아니라 훈련하는 모습이 몬스터다. 괴물 그 자체다. 훈련량, 훈련 강도가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웨이트를 한다고 치면은 옛날엔 투수들이 근력 운동하면 안 좋다. 그렇죠. 유연성이 많이 안 중요하다. 해서. 네. 그래서 좀 저중량으로 이제 무게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류현진은 중량 자체가 그냥 상상하지 못했던 규모의 중량을 치더래요. 그런 걸 보고 아니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투수의 이런 훈련법, 비시즌 준비법은 정답이 아니었구나라고 많은 선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류현진 선수와 함께 이렇게 미니 캠프를 간 선수들이 혀를 내두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훈련을 하지? 저걸 어떻게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근데 자극을 받고 또 비시즌 훈련의 중요성을 많이 알게 된다고 하는데 류현진 선수도 사실은 미국 가기 전에 좀 천재과의 선수였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막 맞아요. 비시즌에도 막 가기 이렇게 전에는. 네. 치열하게 훈련하고 이런 선수는 아니었는데 빅리그에 진입을 하고 거기서 또 중요한 역할을 맡고 또 커리어에서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는 부상을 당하고 맞아요. 이것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저 류현진 선수가 한국 야구에 준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이 비활동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일깨워준 거라고 보고 그러면서 물론 류현진 선수만 이런 메시지를 준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는 KBO 리그 선수들도 이 비활동 기간을 그렇죠. 굉장히 치열하게 굉장히 엄격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황준서 선수는 살을 좀 찌우겠다고 살 찌우기 지금 프로젝트 들어갔다고 혹시 그거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아직은 그대로인데 아직 남았잖아요. 네. 네. 아직 더 드실 지금 수 있어요. 황준서 선수의 하루 뭐 식단 뭐 이렇게 좀 올라온 게 하나 있던데 그래서 너 이렇게 먹으라고 유현진 선수가 이렇게 줬대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한참 웃었는데 입이 좀 짧다네요. 황준서 선수가. 뭐 먹는 것도 그렇고 훈련하는 것도 그렇고 바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단계적으로 좀 류현진 선수와 비슷하게 가다 보면은 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고 황준서 선수는 이제 구단 내부에서도 이 스태미나 문제를 좀 해결해야 그쵸.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선수가 사실은 고교 시절에도 한여름이 되면 좀 페이스가 떨어지곤 맞아요. 했어요. 그랬다 그러니까 그랬더라고요. 지난해 이제 루키 시즌 돌아보면은 시즌 초반에는 좋은 공을 던졌는데 맞아요. 시즌이 이제 진행되면서 여름이 되면서 구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결국엔 이 스태미나를 잘 늘리느냐 이 부분만 해결되면은
황준호 선수는 정말 뭐 전체 1순위 지명에 그렇죠. 뭐 알맞는 딱 그 기대에 맞는 그런 선수가 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명 저는 하나 구단이 이 류현진 선수를 통해서 얻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젊은 선수들 특히 뭐 문동주 선수도 있을 테고 이제 그렇죠. 정우주 선수도 있을 선수. 테고 네. 네. 분명 보고 배우는 게 있을 겁니다. 류현진 선수가 어떻게 시즌을 준비하고 비활동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이런 거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은 또 엄청난 선수가 나올 수 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또 이런 선수들을 유현진 선수가 데려가는데 그냥 뭐 야 각자 이렇게 와 이게 아니라 왕복 항공권하고 약간의 체류비를 다 유현진 선수가 부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럼 따라가야죠. 그럼요. 네, 다 해주는데 그걸 할 수 네. 있는 그게 부럽네. 네, 그러니까. 못 받은 거죠. 네, 네. 남에게 이걸 베풀 수 있는 그 삶이 부럽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혼자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메이저리그 때 노하우라든가 훈련 노하우나 이런 걸 사실 전수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구단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분이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큰 자산이 될 수 있죠. 그럼요. 류현진 선수의 존재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다저스 시절에 네. 이런 적이 있었대요. 그 허니컷 투수 코치 시절인데 네네. 한 번은 이제 선발 등판 전에 미팅을 할 때 전력 분석을 할 때 네가 한번 해봐. 이러더래요. 그 분석팀에서 준 자료만 보고 하지 말고 네가 한번 네가? 짜봐.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봤대요. 상대팀 네. 타자를 분석하고. 근데 그때 또 굉장히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직접 전력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작년에 하나에서 류현진 선수가 또 그걸 했어요. 본인이 스스로. 근데 그때 데이터 팀한테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좀 요구하더래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 아유, 리그와 완전 KBO 리그는 다르죠. 인프라가 좀 다르잖아요. 전력 분석에서. 그래도 좀 세세한 것까지 데이터를 요구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류현진 선수가 직접 네. 상대 타자를 분석하고 했다는데 이런 경기에 이제 준비하는 임하는 자세 하나 하나가 그럼요. 저는 하나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유현진 선수가 이제 저 오키나와에서 지금 후배들과 미니 캠프를 차렸고요. 예. 사실 이제 저 유현진 선수가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이 캠프를 그러니까 흔히 이제 스프링 캠프라고 이야기하는 스프링 캠프를 대하는 우리 선수들과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약간의 좀 차이가 있죠. 네, 제가 아까도 뭐 작년에 샌디에고가 이제 캠프에서 봤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캠프 하루 이틀 차부터 100%로 막 100%. 실전 가까이 해요. 그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오프 시즌이 없어요. 딱 맞아요. 맞아요. 예, 그냥 계속 훈련해요. 네. 그러니까 시즌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그렇죠. 쉬고 그 다음부터 계속 트레이닝을 해요. 네. 그래서 캠프 시작하는 날에는 그때 그냥 실전 바로 할 수 맞아요. 있는 바로 그런 몸 100%. 상태로 오더라고요. 거의 90% 100%로 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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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조금 한 60, 70 이렇게 오는 편이 많은 것 예, 같아요. 예전에는 아예 안 하고 온 적도 있었대요. 진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네. 해도 감독들을 캡처에 만나잖아요. 야, 얘들 놀다 왔어. 뭐 이런 애들이 이런 멘트를 진짜 쉽게 들을 수 네. 있었어요. 그리고 막 어떤 구단은 막 그 체중 재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도 그래가지고 그 캠프 안 데리고 간다고. 옛날에 체중, 400m LG는 날리고. 네, 맞아. 달리기 달리기 했어요. 네, 예. 맞아. 그 옆에 그 거기서 그러니까 주경기장에서 막 달리기 시키고 체력장 시켰어요. LG 때 LG 가 김기태 감독 때도 네. 그거 했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거 통과해야지 그렇죠. 캠프 할 수 캠프 있다. 캠프 데리고 간다. 네. 맞아.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게 한 12년 전, 네,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KBO 리그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선수들 비시즌, 뭐 시즌 구분하지 않고 훈련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메이저리그의 강도에는 아직은 좀 그렇죠. 미치지 아직은. 못하는 것 같다. 네. 물론 이제 뭐 선수마다 신체적인 차이도 있을 테고 뭐 부상이 있는 선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일단 진짜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훈련 캠프 시작하자마자 막 투수들 불펜 피칭 보면은 거기서 그냥 100마일 던지는 선수는 캠프 첫날 불펜 피칭에서 100마일을 던져요. 놀랍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또 하나 일화가 있는데 제가 오승환 선수 첫 해도 캠프를 같이 갔었어요. 그 플로리다에서 네, 세인트루이스에서 맞아요. 할 때 네. 그때 오승환 선수는 다 아시겠지만 운동 중독자입니다. 그렇죠. 웨이트 트레이닝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한신 타이거즈에서도 그랬고 어느 팀에 가던 가장 운동을 많이 하는 선수, 그렇죠. 가장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실한 선수로 꼽히던 선수인데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갔을 때도 오승환 선수가 한 새벽 6시 반 정도, 네. 오전 6시, 6시 반 정도 가면은 뭐 내가 가장 먼저 왔겠죠. 그렇죠. 갔대요. 근데 다 4시 반, 5시에 이미 선수를 다 하고 거의 끝나고 네. 있더래요. 그러니까. 개인 웨이트 트레이닝이. 네. 여긴 이렇구나. 라고 또 추신 느꼈다고. 선수가 거의 한 맞아요. 5시에 맞아요. 출근하잖아요. 네, 그래서 캠프 기간 보면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하루를 굉장히
빨리빨리 그렇죠. 보냅니다. 네. 새벽부터 와가지고 개인 운동 다 끝내고 맞아요. 그다음에 팀 훈련하고 팀 훈련이 좀 빨리 끝나긴 해요. 정오 정도 되면은 뭐 스프링 1시 캠프 점심 먹고 집에 가니까. 네, 팀 훈련 끝나. 근데 팀 훈련 끝나도 또 엑스트라로 또 그렇죠. 오해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류현진 선수의 그 다저스 시절 캠프를 2018년도 19년도에 봤는데 네. 그때는 류현진 선수도 그렇게 팀 훈련이 끝나고 나서 오후에 또 훈련을 하더라고요. 개인 훈련을. 예, 결국에는 아무나 살아남는 게 아니다.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첫해 13년에 갔을 때, 저 발기 사건. 그 저기 뒤에서 이렇게 네. 따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을 그때 갔는데 첫날 투수를 다 모으니까 한 70명, 80명 됐고 투수 진짜 많더라고요. 네. 가볍게 웜업한 다음에 뭘 시키냐면 그라운드가 4면인가 있는데 네. 거기를 뛰게 하거든요. 80명을 다. 네. 근데 유현진이 그 80명 중에 맞아요. 뒤에서 두 번째. 네. 그렇게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도 그때는 좀 쉽게 네. 생각하고 갔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KBO 리그는 그럼요. 캠프 네. 시작부터 몸을 만드는 네, 그 완전 다 무너진 몸을 비시즌 네, 무너진 맞아요. 몸을 캠프에서 만들고 그렇죠. 뭐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많이 쇼크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여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메이저리그 캠프는요 생존 경쟁입니다. 그럼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스타 선수들은 보장이 돼 있지만 그 한두 자리 차지하려고 70명 말씀하셨는데 거의 100명 넘는 아유, 선수들이 맞아요. 야수까지 하면 다 다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근데 이게 1주, 2주 지나면요. 조금씩. 점점 라커룸이 맞아, 커요. 라커를 깐다 그러더라고요. 컷. 네. 예, 사라져요, 점점 네. 선수들이. 그래서 꽉 찼던 라커룸이 그렇죠. 점점 텅 빕니다. 예. 그래서 진짜 시즌 들어가기 직전에는 몇 명 없는 네. 그 넓은 라카룸이 예, 그 시즌 들어갈 때 그 구단에서 주잖아요, 이 네. 로스터를. 딱. 예, 캠프 인바이티드까지 그렇죠. 쫙 주잖아요. 꽉 차 있는데 여기서 나중에 3분의 1밖에 안 남아요. 그럼요. 예, 다 다 갑니다. 사라집니다. 예. 다 갑니다. 그 진짜 무한 경쟁의 장이 그렇죠.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인데 진짜 아무나 메이저리그 되는 거 아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아는 그 메이저리그 선수 뭐 지금 이제 은퇴했는데 물어봤더니 그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도 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뭐 일단 오면 똑같이 해서 뭐 분기가 끝나면 선수를 하나 둘씩 뺀대요. 그래서 딱 로스터를 만든다고. 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메이더 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팀에 들었다. 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네. 전혀 우린 낯설지 않아. 그래서 네. 야, 우린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얘기를 네. 예. 네, 참 들은 대단. 적이 있습니다. 뭐 코리안 빅리그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맞아요. 네, 진짜 엄청난 무대에서 뛰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지금 저 오키나와에 있는 팀이 지금 저기 기아의 최영호 선수도 지금 최영호 선수 괌에서 지금 네. 그 미니 캠프를 차렸군요. 네, 최영호 선수는 이우성, 최원준 선수와 함께 이제 또 최영호 선수가 주도를 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긴 두 개, 여기도 두 개 준 거예요. 기아 네. 두 개죠. 네. 네, 그리고 또 김선빈 선수는 박찬호, 박정호, 한준수 선수와 오키나와. 네. 이렇게 해서 이 선수들도 기아도 두 개조로 좀 나뉘어서 개조로. 네, 캠프 전에 또 미니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쏘는군요. 아 여기도 가자. 네. 여기도 형들이 쏘지 않을까요? 형들이 네. 쏠만하죠. 네, 형들이 쏠만하죠. 두 분 다. 네. 네. 쏠만하죠. 네. 분명 뭔가 있어요. 잘하는 선수들은 오랫동안 베테랑 선수임에도 꾸준히 활약하는 선수는 뭔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예. 사실 야구가 혼자 가서 훈련하기 좀 어렵잖아요. 캐치볼도 좀 그쵸. 하고 뭐 이러려면. 네, 공도 좀 던져줘야 그 배팅 훈련도 좀 하고 이러니까 파트너가 있는 게 네, 좋죠.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네. 겸사겸사. 네. 이영하 선수도 지금 네. 또 이영하 선수는 그 희한하게 요미우리 자이언츠 캠프에 합류를 했어요. 예, 아마 이제 네.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NPB도 그렇고 선수들끼리 자체적으로 미니 캠프를 하거든요. 캠프 전에 이쪽에 또 합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영하 선수가 김민규, 박신지 이런 후배 선수를 데리고 또 요미우리 미니 캠프에 갔고 또 좀 친분이 있다고 하네요. 네, 요미우리 에이스인 토고 쇼세이 선수와 작년에 같이 훈련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또 이영하 선수가 예비 FA입니다. 그렇죠. 네, 올해 어떻게 열심히 해야 보면은 25시즌에 또 활약을 하면은 투수 최대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오, 투수 최대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투수 최대요. 내년에 또 기대할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이영하 선수도 또 절치부심하는 그렇죠. 마음으로 네, 다가오는 시즌을 준비하는 것 같고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 있는 선수들이. 그러네요. 네, 굵직한 선수들이 많아요. 뭐 정우영 선수 지금 미국에 있어요. 네, LG 정우영 선수도 아예 그래서
미국에서 일찍이 넘어갔고 거기서 훈련하다가 LG가 애리조나에서 1차 캠프를 하거든요. 아, 그렇죠. 애리조나로 그냥 합류한대요. 그래서 오늘 LG가 신년식을 했는데 정우영 선수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난해 좀 많이 고전을 했어요. 네. 그리고 구위가 정말 장점인 선수인데 구위와 제구가 다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좀 리셋해가지고 다 잡는 그런 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로 보이고 LG는 정우영 선수 외에도 FA로 영입한 장현식 선수도 네. 일본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서 두 선수가 오늘 신년 할애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이제 정우영 선수가 사실은 이 굉장히 강력한 구위가 네. 강점이었는데 네. 지난해는 그게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걱정을 했는데 예, 본인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군요. 네. 맞아요. 157 던지던 홀드왕이었는데. 그죠? 네. 신이나 홀드왕. 최근 2년 동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아직 젊은 선수고 큰 부상이 있는 선수가 아니라서 그렇죠. 네,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에도 삼성의 최원태 선수도 지금 미국 네. 나가 있다고요? 최원태 선수는 얼마 전에 맥스 슈어저 선수랑 같이 찍은 사진이 오,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도 슈어저 선수가 훈련하고 있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선수들 보면은 거의 비시즌에 캘리포니아 아니면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날씨 좋으니까. 네, 따뜻하니까. 따뜻하니까. 그리고 거기가 또 이제 인프라도 좋아요. 그렇죠. 훈련 시설도 잘 돼 있는데 삼성이 플로리다에 지금 그 CSP 이쪽에서 지금 선수단을 보내서 비시즌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최원태 선수는 삼성과 계약하자마자 네. 또 이쪽으로 갔고 거기서 또 슈어저 선수를 본인이 만나기 요청을 한 모양이군요. 네. 네. 사실 나도 뭐 보내주세요. FA 좋은 대우 받고 가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좋은 대우를 받고 나서 바로 또 나도 가고 싶다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슈어저 선수와 함께 지금 또 사진이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긴 지금 황동재, 내야수 이재현 이런 선수들 네. 가 있고. 네. 그 삼성이랑 기아가 네. 지난해부터 좀 지속적으로 그렇죠. 해외 유학이라고 선수들끼리 얘기한대요. 뭐 선수들 단기 유학. 선수들이 직접 단장한테 가서 네. 단장님 보내주세요. 저 유학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효과가 또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많이 가고 있는데 최원태 선수도 여기에 합류를 했고 또 참 이게 흥미로운 게요. 네.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선수 중에 이적생이 많아요. 아. FA 이적 혹은 트레이드 이적. 장현식 선수 아까 갔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죠. 최원태 선수도 이제 FA 그러네요. 계약하자마자 갔죠. 조상우 선수도 조상우 선수도. 근데 조상우 선수는 예정이 돼 있긴 했어요. 원래. 이게 드라이브 라인에 간다는 것이 이게 이제 저희 불씨가 됐죠. 지난번에 네. 트레이드의 네. 저 얘기가 맞아요. 됐던 네, 사실상 이게 트레이드의 시작점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몸 기아가 상태가 좋다는. 몸 상태가 좋다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었고 조상우 선수도 지금 미국에 있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핵심 선수들, 스타 선수들이 또 치열하게 비시즌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선수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나가냐. 물론 추운 건 알겠다. 네. 춥고 한국이 훈련하기 힘든 건 알겠다. 근데 이렇게 나간 이유가 특별히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연말 연시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약속이 많이 온대요. 맞아요. 주위에서 좀 부르는 경우도 많고 밥 한번 먹자. 그렇죠. 이제 밥 한 번으로 시작해서 이게 또 술까지 갈 수도 그렇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한국에서 계획하에 훈련한다고 해도 저녁 약속 잡고 그럼요. 나가고 술 한잔 하고 이러면 또 이게 깨질 수가 있거든요. 네, 계획한 게. 맞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해외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부담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선수 입장에서도 한번 보자라고 하는 약속을 거절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게 사실 시즌 중에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가 네. 되는데 비시즌에는 사실 다들 논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야 시즌 중에 못 보더라도 비시즌에만 봐야 될 거 맞아. 아니야. 이때 보지 밥 언제 먹자. 봐. 뭐 그러다 네. 보면 뭐 네. 길어지고 맞아요. 뭐 술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이 길어지면 그 다음 날도 여파 있고. 맞아요. 사실 이제 몸 상태가 중요한 선수들이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 부담을 좀 지우기 위해서도 그냥 해외로 나가버리면 아무래도 좀 그렇죠. 뭐 연락 와도 하나 지금 미국에 있는데 네, 뭐 맞아요. 어디 로밍 있는데? 중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명재방 그 인터뷰 때문에 선수 몇 명 이렇게 섭외하려고 좀 이제 하면은 네. 외국에 있는 선수 우리나라에 진짜 잘 너무 없어요. 많아요. 요즘에. 그 외에 또 누가 나가 있을까? 그 손아섭 선수도 외국에서 지금 재활한다고 했고. 네. 원래 저
이재곤을 통해서 명재방을 손아섭 선수가 1번이었어요. 손아섭 선수. 네, 네. 이재곤 너 여기 나오려면 손아섭 1번으로 해야 된다. 제일 먼저 했는데 진짜 너무 죄송하다고 지금 나갔다고. 그 재활을 완벽하게 하려고 지금 필리핀인가 어딘가 나갔다 그래가지고 네. 그것도 한 무산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의 약속을 거절하기 어려운데 맞아요. 아예 그냥 해외 나가버리면은 그쵸. 네, 좀 그래도 스무스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뭐 네, 재활하고 그쵸. 있습니다.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네, 피할 수 있으니까. 따뜻한 곳에서. 네. 올해는 강정호 스쿨 안 가나요? 지금 올해는 그 몸 상태가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니까 아직. 네, 그래서 그 몸 상태를 회복하려고 간다고 이제 좀 너무 죄송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아쉬운 마음 그냥 끊었습니다. 김대한 선수가 아마 네, 강정호 강정호 스쿨. 네, 갔던 걸로 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사실 저 해외 나간 선수들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 국내에 있는 선수들도 지금 각 그 아카데미에서 네. 그 센터다. 본인의 센터, 네. 베이스볼 센터, 아카데미 네. 이런 데를 굉장히 잘 그거 다들 거기가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것도 또 있어요. 그 인터뷰를 또 제가 하려면 다 그 센터 스케줄이 잡혀 있대요. 선수들이. 그래서 또 이제 또 원래 이제 제가 그 명재방 이재곤은 1번은 손아섭이고 제 1번은 홍창기였는데 이제 홍창기 선수도 그 센터 스케줄이 빡빡하다고 그치, 그치.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내 남아 있는 선수들도 그런 센터를 이런 아카데미 다니면서 진짜 타이트하게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진짜 트렌드가 많이 네. 바뀌었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타자들은 진짜 요즘에는 뭐 메이저리그처럼 캠프 시작할 때 바로 그냥 실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거의 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투수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몸 상태에 대한 그래서 좀 어렵지만 야수들은 대부분 그냥 캠프 첫날 치는 거 보면요, 그렇죠. 예. 하다 왔네 이게 딱 보여요. 맞아요. 예. 확실히 이제 또 뭐 우리도 그렇게 느끼는데 감독 코치들이 느끼는 건 훨씬 더 네. 이 선수 준비 잘했네 네. 느껴지겠죠. 네. 참 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데 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은 게 지난해 좀 그런 경우가 나왔죠. 네. 야심차게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훈련을 했지만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바꿔왔지만 또 부상을 당하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 김민우 선수가 좀 그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 트렌드를 따르는 건 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좀 사전 준비도 필요하다. 뭐 드라이브 라인은 정말 잘 쓰면 정말 좋은 곳이지만 잘 모르고 가서 잘 모르고 훈련하면은 그렇죠. 역효과도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네. 가는 건 옳다. 가는 건 옳은데 좀 그곳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좀 알아서 그렇죠. 가야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전 작년에 김민우 선수가 드라이버 여행 갔다 와가지고 캠프 때 던진 영상이 있어서 봤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다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 아크가 굉장히 바꿨죠. 커지고 네. 근데 그게 드라이브 라인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뒤를 굉장히 크게 만들더라고요, 투수들. 그러면서 아무래도 팔 스윙이 커지기 때문에 구속도 빨라질 확률이 높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좋은 활약을 했다가 결국엔 다시 또 수술대에 오르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바로 4월 말에 수술 받았죠. 네. 3게임 선발 나오고 바로 호투어했는데 굉장히 네. 결과도 좋았어요. 그때 그러니까요. 시범 경기부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와 이런 김민우라면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일단 구속을 회복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좀 다시 또 좀 수술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의욕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앞서서 사전 준비도 좀 철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4월에는 아마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 박세웅 선수도 오, 지금 드라이브 드라이브 라인 라인 연습받고 있나요? 네.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좀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리그들도 보면은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그런 시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다치지 말고 네. 사실 이게 뭐 이렇게 어렵게들 돈 내고 이렇게 해서 연수들 가는데 가장 큰 건 다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일단 뭐 캠프 기간에 앞서서 비시즌 동안 최고의 컨디션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0%를 잘 만들어서 네, 시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